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 종목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 종목 분석에 앞서서 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HLB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상한가에서 좀 빠져가지고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신 또 구독자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냥 HLB 또 궁금하신 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장난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LB에서 뭐 저기 이제 중국에서 FDA 현장 실사 비모 그게 뭐 현장 실사가 통과됐다 뭐 요렇게 기사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말장난입니다. 대표적인 말장난에 해당됩니다. 주가가 그냥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작전 세력들이 뭐 올리고 내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가는 누구나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불법이죠.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회사 자체를 회사 자체만 보고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회사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주식 장난, 그냥 종이 장사 이런 거 하기 위한 그냥 회사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 승인이 안 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종교처럼 믿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되고, 뭐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그는 리보세라님은 우리나라 약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 이제 만드는 약인데 그거를 HLB가 가져온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뭐 가져왔으니까 사온 거든 뭐 자기들이 개발한 거든 어쨌든 HLB 그거는 맞으니까. 근데 뭐 항서제약이 제가 뭘 했습니까?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그거를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FDA를 진행하고 자기들이 도와준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자기들이 HBM 3 뭐 8단이고 6단이고 12단이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가 되든 뭐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이 끝맺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서제약이라는 이 큰 제약사에서 자기네들이 왜 그거를 뭐 갖다 팔았겠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성이 있는 약이고 뭐고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했겠지. 그냥 그게 상식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뭐 항서제약이 뭐 HAB보다 뭐 돈이 없어요. 뭐 노하우가 없어요. 뭐 경험이 없어요. 연구진이 약해요. 뭐가 약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는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고, 자, 이번에 썸네일에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장난, 어떤 게 말장난이냐? 자, 비모 실사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 뭐 통과는 무슨 통과예요? 그냥 받았다. 대부분의 그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은요, 그냥 무사히 마쳤다. 그냥 현장 실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통과했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장 실사, 이거를 마치, 무슨, 뭐 시험, 그런,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그냥 다음 단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현장 실사는요, 최종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어떤, 뭐라 하죠. 절차를 해야 됩니까? 그냥 절차일 뿐이지, 그런 어떤 그 단계, 우리 회사 보면은 뭐 1차 면접, 뭐 2차 면접,
뭐 무슨 면접, 뭐 서류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최종 면접, 뭐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1차 뭐 2차 뭐 이런 거 통과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그냥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서울대에 우리가 서울대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서울대 모 학과에 지원할 때 지원을 해야지 뭐 합불 판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합격 아니다 불합격 이를 낼 건데 만약에 와가지고 서류를 냈어. 근데 서류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졸업한 학교 뭐 최종 성적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깜빡하고 우리 집 그 주소를 안 적었어.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안 적었어요. 모르고. 그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서류가 내용이 미비하다. 지금 여기 뭐 주소랑 전화번호가 안 찍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냈어요, 이제. 서류 신청서를 이제 냈어. 그럼 통과입니까, 그게? 통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거를 낸 거지. 그게 뭐 통과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냈다. 양식에 맞게, 절차에 맞게 신청을 했다, 접수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HLB 이제 간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FDA 측의 중국의 현장 실사는 그냥 현장 실사를 했다라고 그냥 했다. 거기에 대한 판단 제가 뭐랬습니까? FDA는 절대 최종 승인 그리고 최종 승인 이후에도 그러니까 최종 승인을 했다 아니면 불허했다 그 판단 이후에도 이전에도 절대 그들의 판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불 판정이라는 게 그에 대한 의견도 자기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FDA에서 만약에 불허 판정을 했다. 그게 뭐 만약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이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불승인 내고 나서 왜 불승인 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충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늘 FDA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일단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효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부작용이 또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냐 아니냐. 효능 대비해가지고 이 부작용이 미약하냐 아니면 좀 크냐.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약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있으면은 그 기존 약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능이 더 좋아졌느냐, 부작용은 얼마나 더 완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만약에 HLB에서 이번에 그 리보세라닙을 이제 간암 그 신약으로 하는데 그 간암 약이 없어. 기존에 간암 약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췌장암 신약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약이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그죠? 부작용이 좀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있다면은 환자들은 시도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만약에 약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다, 절대절명의 이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있으면은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약이 있어. 뭐 약이 부족하지도 않아. 당연히 약이 부족할 리가 없겠죠. 근데 굳이 효능도 안 나오고 부작용도 심하고 뭐 하다면은 굳이 이 약이 간암약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 약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약이지만 기존 다른 약이 이미 있다면은
굳이 이 약을 부작용도 심하고 뭐하고 이런 약을 굳이 승인 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그 현장 실사 통과라는 말 자체가 이 주주들과 이 새로 뭐 진입하려는 그런 개미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단어를 채택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말에도 안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율적으로 그 개미분들이 아마 그런 말에 속아서 또 이제 이제 추격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기들이 도박을 잘해가지고 뭐 거기서 그 엄청난 폭등과 폭락 속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겠다면은 그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절대 단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고 단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타하면 무조건 쪽박 차요. 쪽박 차거나 돈 못 벌거나, 특히 제가 또 절대 전업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증권사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전업으로 안 합니다.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른 자세로 투자를 하셔야지. 뭐 도박을 하겠다. 나 재미로 하겠다. 그냥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일부만 정말 적은 돈 가지고 그냥 용돈벌이 그냥 재미로 다 잃는다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하겠다. 뭐 그런 것은 자유다. 하지만 회사 자체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주의를 요한다. 당장 내일 없어져도 1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예요. 아니 그 적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그 인상 진행시키고 그게 됩니까? 그것도 어때 뭐 4년 5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10년 동안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 안 되면 이번에 가남 안 되면 또 다음은 또 어디 뭐 다른 거 한다든지 다른 암 종류로 또 하고 다 뭐겠어? 종이 장사로 하는 거예요. 종이 장사 유증하고 시비 발행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제 PBR과 PER이 나오는 거예요. 이 HAB라는 종목은 그냥 도박적인 접근을 하시면은 그거는 자유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말장난 조심해라 이거죠. 정말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신이 있고 하면은요, 이런 말장난 절대 안 쳐요. 기자가 자발적으로 말장난 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기레기라 해도 있잖아요. 절대 그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기자들로 하는 게 글 잘 적잖아요. 기사 내용, 철자, 맞춤법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 단어 한 단어에도 그 의미가 뭔지.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요, 우리 기사 보면은 보통 기사 잘 안 읽거든요. 내용을요. 제목만 보통 보고 그냥 댓글 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내용을 안 봅니다. 글을 안 읽어요. 기사 내용을 안 읽습니다. 설사 읽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 굉장히 말이 어렵게 막 말을 부정에 하면 이건 긍정이다. 부정에 긍정에 뭐 부정에 막 이렇게 말을 막 베베베베 꼬아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장난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언어 구조상.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푸르불구 스르무르무르 하다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색깔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색을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색을 또 상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색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저번에도 볼 때 기사 내용을 딱 볼 때
굉장히 그 기사 내용에는 은는이가 을을 마지막 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생각한다. 그냥 지가 생각한 내용인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통과 뭐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뭐 필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 함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말장난이 많은 게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이런 도박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내용 안 봅니다. 기사 내용도 안 보고, 기사 내용을 설사 보더라도 그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혹은 제대로 끝까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현장 실사 통과라는 말을 저는 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많이 다뤄봤지만 현장 실사 통과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우리가 이런 표현이 한마디로 서류 신청 성공, 서류 접수 통과, 뭐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서 제출 통과,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냥 실사를 받는 거지. 그냥 현장 실사를 별 코멘트 없이 받았다. 무사히 잘 마쳤다. 이게 보통 언론의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기사를 내는 거예요. 현장 시사를 받아서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 코멘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통과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거지. 이게 말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투자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이거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그때 마지막 최종 뭐 회의할 때도 미팅할 때도 아무 코멘트 없다. 그러니까 뭐 큰 코멘트 없이 그냥 무사히 잘 끝났다. 근데 그것이 코멘트가 없다 해서 이 약은 아무 문제 없다. 고로 승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때도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조차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은 장난을 쳐버렸어. 통과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난 자체를 왜 쳤냐 이거지. 그 얘들이 이 통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저변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띄울 거니까 추격 매수해라. 그럼 자기들이 던지는 거야. 왜? 추격 매수해서 개미들이 받아줘야지 내가 던지잖아. 아무도 안 받아주면은 바로 꼬라박잖아요. 뭐 내 물량이 채 팔리기도 전에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 거야. 세력이 세력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런 장난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HLB는 다른 분석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들은 작전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언제 얘들이 다 털고 도망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주주 지분도 없잖아. 의미 없어. 가치는 있지 당연히. 대주주 지분이 5% 있어도 엄청난 돈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대주주는 마지막에 이 회사를 이제 끝장낼 때 그때 던지면 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얘들은 종이 장사로 돈 벌고 있으니까 회사에 또 월급 나오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되면은 뭐 또 배임 횡령 이런 거에 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대주주들은 지분 안 팝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분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번씩 그래도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자사주도 한 번씩 매입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무증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왜? 내가 종이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100억을 종이 장사를 해서 펀딩을 했다. 한 100억 중에 한 5억 정도 뿌리는 거야. 한 1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야. 혹은 100억 펀딩을 하기 전에 미리 한 5억이나 10억 던져주는 거야.
아, 우리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자사주 매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뭔 상관이야. 지금 내가 종이 대량 발행해가지고 100억을 조달할 건데, 뭐 당장 5억, 10억, 그게 뭔 대수가 있습니까? 남는 장사지. 그런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뭐 판단은 뭐 주가 뭐 어디 선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는 없다. 나중에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제가 HLB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남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보세요. 최종적으로. 예, 그것만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뭐 새벽들이 뭐 올리는 거 못자겠어요. 뭐 아마 HLB 뭐 진짜 큰 악재가 터져도 아마 새벽들이 그냥 지구들이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예? 기사 내고 그 악재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치 가지고 기사 내고 그냥 주가 띄우면 아닌가 개미들은 악재가 아닌가 이라고 그냥 또 추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종목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16,300원, 요 아래로는, 저는 여기까지 본다. 요 아래로는 좀 떨어지기 힘들 것 같고, 특히나 여기 15,000원, 요 지지선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6,300원을 깨고, 예, 15,000 얼마까지 갔지? 오늘 보니까 15,45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날, 저번 주에 제가 못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볼일 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저번 주에 좀 이리저리 일이 있어서 막, 영상도 못 올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제가 뭐 캠핑 간다고, 애들 데리고 캠핑 간다고 제가 영상도 못 올리고 했잖아요. 수요일 영상은 목요일날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바빠가지고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기는 봤지만 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오히려. 왜냐면 더 떨어졌거든. 나는 16,300원 알론만 떨어지면 살 건데 15,000 뭐 몇백 원, 15,000 몇백 원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 한 번에 막 큰 돈 안 넣습니다. 보통 맥스 한 500은 잘 안 넘겨요. 그러니까 300만 원 살 때도 있고 500만 원치 살 때도 있고 200만 원치 살 때도 있고 한 번 분할 매수할 때요. 근데 막 1000만 원 이렇게는 분할 매수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수하게 제가 요 부분에서 샀다, 요 부분에서 분할 매수 했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금액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다만 좀 우리가 과거에 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으면은 제가 샀다가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일 텀으로 한 뭐 8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씩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횟수로 나누면은 500이 잘 안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16,300원 언더까지 떨어졌으니 저한테는 좋은 거지. 16,300원에도 살려고 했는데, 제가 뭐 바쁜 와중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16,300원 더할로 떨어졌으니까 저한테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좋습니다. 왜? 저는 어차피 2만원에도 안 팔고, 3만원에도 안 팔고, 당연히 만원에도 안 팔 거니까. 5만원에도 안 팔고, 저는 10만원에도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조건 나의 그 어떤 그 시간 투자한 데 있어가지고, 뭐다?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눌러질 때마다 저는 제가 지정한 자리, 제가 목표한 자리까지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주저없이. 근데 거기서 더 떨어져. 그러면 그 밑에 지정된 금액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밑에 보시는 이 구간, 제가 이때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사라고 제가 진짜 외쳤습니까?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몸소 실천을 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를 완전히 안 나았어요. 이 목 감기가 이게 빨리 안 낫네요. 병원을 안 가서. 아무튼 제가 얼마나 이때 외쳤습니까? 사라고. 매수해라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라고. 우리가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의 뒤안길로 갈 것이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분명히 저런 시절도 있었지. 주가가 저렇게 막 진짜 몇천 원 하던 시절도 있었지라고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될 것이다. 그게 뭐 2년이다, 1년이다, 5년이다, 뭐,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정상에 갔을 때, 혹은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 우리가 보냈던 그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고뇌도 많았고, 그랬던 긴 시간들, 내가 투자한 시간, 개미에게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그 시간, 내가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때 엔비디아 이 돈 이거 안 묶이고 그 돈을 엔비디아에 넣었으면, 어디다 넣었으면, SK 하이닉스에 넣었으면, 이런 기회비용들마저도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걸 이 시간 동안 내가 투자를 했으면 내가 몇 배를 먹어야지 도대체 그게 보상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작 무슨 뭐 1배, 2배 이런 거 먹으려고 내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리고 단타들은요, 특징이 뭐겠습니까? 단타들이나 도박하는 사람들은 베팅을 큰 돈을 못해요. 큰 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도박이거든. 우리가 동전 던져갖고, 야, 동전 앞면, 뒷면 맞추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확률 50대 50이지만 전부를 이룰 수 있는데, 누가 전 재산을 겁니까? 똑같아요. 단타는 모르거든. 단타를 하는 자기들조차도 자기들이 뭐 매매 기법이 있고 뭐 아무리 개소리 떠들어도 다 그냥 다 잃어도 상관없는 돈들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장투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장투는요, 그런 내가 방향성의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투자하는데 뭐 3년 5년 10년 투자하는데 5만원 10만원씩 분할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뭐 목돈 뭐 나중에 한 3년 투자하니까 내 투자금이 500만원 이런 사람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수천만 원일 겁니다. 최소 수천만 원이고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억대 단위로 넣으실 거예요. 원금이. 우리가 이러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제 원금이 억대면은 마이너스가 그때 막 마이너스 30 몇 프로, 40 몇 프로, 50 몇 프로, 심지어 누군가는 70%까지 나고 이랬단 얘기입니다. 그 수익률을 다 없고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로 몇십 프로 수익률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번에 2억, 2억, 2억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6억을 넣었냐 이거지. 아니잖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300만원, 500만원, 또 확 많이 떨어질, 단기간에 많이 떨어질 때는, 400, 500, 뭐 300 이러니까 순식간에 1200만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천만원,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1억이 넘어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1억 5천이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제가 이 돈을 넣을 때 뭐라고? 절대 미수 내거나 뭐 대출 내서 하면 안 된다. 10년, 20년 짱박아 놔도 되는 돈 가지고 해야 된다. 무수히 제가 강조를 했잖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눌려줄 때는요,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16,300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16,300원 떨어졌잖아요. 저는 진짜 부산말로, 속된 말로, 부산의 속된 말로, 제수발이 낑낑이야, 나한테는. 제수발이, 제수발이 낑낑 하면서 그냥 사면 되는 거. 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6,300원에도 살려고 했었으니까 더 싸게 준다는데 땡큐지. 고로 다시 말하면 저는 16,300원 언더에서 샀다는 얘기겠죠.
무슨 16,000원도 아니고, 왜냐면 제가 그냥 HTS를 열었을 때는 뭐 이제 15,000원대였어요. 15,000 몇백 원이겠지. 근데 아직 솔직하게 말하면은 체결이 안 됐어요. 걸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왕 사는 거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지. 왜? 저는 급할 거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지금 내가 딱 HTS 켜는 순간 15,850원이다. 그냥 딱 사면 되는 거고 15,900 몇십 원이다. 딱 사면 되는데 그냥 요즘에 뭐 삼성전자니 뭐니 뭐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거 조금 욕심 내볼까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살 거예요. 제가 지금 걸어 놓은 금액이 체결이 안 되더라도 취소시키고 그냥 살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얼마에 추매를 했는지는 제가 체결되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거는 16,300원에서 제가 산다고 했으니까 지금 16,300원 언더기 때문에 무조건 삽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을 뿐이지 무조건 삽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체결되고 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량까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열리면은 뭔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개미들이 좀 늦게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겠죠. 악재가 나오겠지.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악재는 없어. 제가 그때 이 2만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못 넘었다. 못 넘으니까 여기를 못 넘으니까 꼬라박는 거예요. 하지만 꼬라박더라도 제가 16,300원 말씀드리는 게 이 지지선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지지선까지 왔어. 15,000원도 15,000원까지 오거나 15,000원 언더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사는 겁니다. 악재 없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요. 16,300원, 16,300원에서 사고 16,300원에서 더 떨어져서 15,000원까지 오면 마저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 듯이 자신이 분석한 대로 그 지점 도달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시경제 환경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바이오의 뭐 패시브 머니가 그냥 바이오 쪽에서 쭉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못 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15,000원 도전 다시 빠지고 다시 도전 빠지고 다시 도전 빠지고 다시 도전해서 빠지다가 팍 튀어 올랐잖아요. 요렇게 또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또 2만원에서 부딪히고 내려와. 그러면 또 다시 2만원을 치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도가 이전처럼 뭐 4번, 5번, 6번 두드려야지 2만원대가 열릴지, 한 번에 열릴지, 그건 뭐 재료마다 다르겠고, 뭐가 다르겠죠. 수급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이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이런 박스권처럼 이번에도 이거를 박스권으로 친다면은 여기 올라왔다가 떨어질 때 사고 다시 시도하는데 또 실패하면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아니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2만원 근처 오면 팔고 또 떨어졌을 때 또 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질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투자한 사람이에요. 여기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만원에 가까우면 2만원 뚫기를 바라지. 이게 안 뚫릴 거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장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뚫고 우리가 첫 번째 뚫고 올라갈지, 두 번째 뚫고 올라갈지, 세 번째 뚫고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있을 때 사고 하면서 우리의 평당 관리와 나의 물량 관리를 하는 겁니다. 뚫는 거는 우리가 뚫을 필요가 없어요. 남이 뚫어줘요. 이 회사가 이
매물대를 뚫을 만한 회사면 뚫어줘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래에서 잡고 뚫리는 걸 남이 뚫어주는 거야. 자기 돈 가지고. 그게 투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지선을 견고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그리고 제가 이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일종의 그 바이오 시밀러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 캐시가 맞냐 적냐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오냐의 문제지 무조건 돈을 벌어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음 파이프라인 다른 파이프라인 진행하는데 그것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 우리가 유증의 위험으로부터는 조금 더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늘 말씀은 드리지만 이거는 분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만 그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물량을 늘릴지 내가 목표를 얼만큼만 욕심을 내고 던질지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아이고 저거 또 떨어진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좁은 시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DI입니다. 자 SDI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25만 5천원 예 여기 오면 산대인데 요거 깨고 또 내려갔어요. 이것도 내려갔어. 저는 샀어요. 24만원대에서 추매를 했습니다. 근데 24만원보다 더 떨어지더라고. 23만원대까지도 떨어지더라고. 아쉽지만 내가 정한 자리보다 오히려 25만 5천원보다도 더 아래에서 샀다는 거기에 저는 그냥 조그만 행복을 느끼면서 23만원까지 떨어졌지만은 그냥 그거는 내 어떤 타점이 아니다. 내가 그 포인트로 찍은 부분이 아니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자리가 어디였냐면 잠시만요. 21만 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25만 5천원 이게 깨지고 그 아래 제가 분할 매수 포인트는 21만 7천원입니다. 근데 23만원대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오늘 반등했죠. 지금 현재 반등해서 26만원이네요. 예, 어쨌든 뭐 현재까지로만 봐서는 뭐 성공적인 분할 매수 포인트라고 뭐 자평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21만 7천까지 떨어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가혹하게 하락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살 때 제가 뭐 한 500만원 선 안팎에서 매수를 한다 가능하면 500만원 안 넘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여유 자금이 조금 있고 주가는 좀 가혹하게 떨어지고 하면은 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살 때 500이 아니라 뭐 800을 살 수도 있고 1000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몇 주 못 사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막 하루에도 막 6% 8% 이렇게 막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1회 분할 매수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삼성 SDI 뭐 최근에 뭐 리비안 알트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이제 LG엔 솔루션에 빡 뺏겼다. 아니 뺏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뺏긴 게 아니고 삼성 SDI 뭐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지금 다른 기업들과의 그 배터리 계약과 생산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리비안하고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LG엔 솔루션으로 이제 리비안이 알트 플랫폼에 대해서는 글로 넘어간 거지. 그걸 뭐 삼성 SDI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맞는데 그냥 LG엔 솔루션을 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배터리 그 공급 계약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8조 규모
그러니까 그게 뭐 1년에 8조가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랜, 뭐 5년인가 10년 동안에 뭐 하여튼 그게 8조 규모인데, 어쨌든 됐든 간에, 그런 규모. 그러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내가 리비안에만 계속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계약을 받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당연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밖에 우리가 생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이건 금액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실 요 8조 규모의 배터리가 더 욕심이 나도 이미 계약한 뭐 5천억 규모, 1조 규모, 2조 규모 이런 어찌 8조에 비하면 좀 잔잔바리잖아요. 이런 거 이미 계약을 했으면요. 요 계약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업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삼성 SDI도 가져갈 여건이 다 되는데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그 얼마든지 나중에 또 LGN 솔루션이 또 얘네들도 자기네들도 그 제조업 특성상 그 캐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뭔가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얼마든지 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말고 다만 지금 주가 하락이 주는 것은 트럼프 발. 예,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할 거다. 전기차 조질 거다. 배터리 시장 다 깨부술 거다. 관세 폭탄 먹일 거다. 뭐 보조금 안 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엄포를 막 놓다 보니까 이런 공포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미 30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뭐 30 1만 원, 2만 원 할 때 그때 들어갈 때 이미 이런 어떤 우리가 왜냐면 저기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이미 그 전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트럼프 말고 트럼프는 4년 있다가 또 갈 놈이야. 또 그 다음번에는 트럼프보다 더 악한 놈이 올지 착한 놈이 올지 누가 올지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나는 그만큼 길게 장투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는데 그는 과도기적인 서로 흡수 합병하고 뭐 부도 나고 폐업하고 없어지고 서로 뭐 합작하고 어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해집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요 과도기 이때 주가가 막 출렁출렁 할 때 내가 평가한 그 금액 이하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면은 꾸준히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수익률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 SDI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배당을 또 어떻게 해줄지 지금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많은 요인들 중에 또 하나가 배당을 똑바로 안 하거든. 회사의 이득을 주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중에서 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렇게 했다가 내일도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물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면은 나아질 확률, 그게 더 악화될 확률보다는 환경이 더 나아질 그런 포션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는 충분히 배당할 능력도 있고, 예, 짝감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말고도 그런 배당 재미를 또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에서 좀 우량적인 기업들의 주식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사는, 매입하는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은 미국 주식 인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제가 차트를 보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약간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트럼프 영향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일단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최우선주의를 나타내는 표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텔이 뭐랬습니까? 인텔은 곧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미국의 어떤 IT, 반도체 이런 걸 대표하는 미국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인텔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좀 달라요. 설계만 한다든지. 그리고 설계만 해도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PC면 PC, 모바일이면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하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삼성전자죠. 다만 좀 설계 부분이 굉장히 삼성전자는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텔을 바라봐야 되고, 정부에서 미국에서 보호해 줄 거고 밀어줄 것이고 투자를 해줄 것이며 제도 개선을 해주고 많은 전폭적인, 잠시 인텔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을 잃었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의 그 군림해온 그 왕, 그게 단순하게 자본 논리로 얘네들이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기술 우위, 특허 우위, 여러 가지 이런 깜이 되는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깜이 있기 때문에, 자질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부에서도 보호해주고 밀어주는 거야. 이거 뭐 깜도 안 되고 머리도 나쁘고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밀어주겠어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인데. 우리 삼성전자한테 돈을 아무리 때리 넣어줘도 절대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는 개발 못 하는 거야. 왜? 깜이 안 되거든. 인텔은 그게 아니다. 깜이 되는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 IT 업체들이 또 인텔을 도와주고, 왜? 정부 눈치를 보거든요. 자꾸 중국에만 자꾸 일할래? 자꾸 한국에만 이렇게 할래? 자꾸 대만에만 이렇게 할래?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뭐 제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 정황상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그 드라이브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큰 이 골프채를 분명히 임팩트 있게 진짜 딱 정중앙으로 딱 때릴 거예요. 그럴 때 인텔이, 미국을 대표하는 이 인텔이 어느 정도 그 어떤 스윙에 좀 정타로 맞을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좋은 의미에서 정타로 맞는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깜도 되고 뭐도 되고 잠시 방향을 잃어서 지금 뒤쳐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제가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쫓아갈 능력이 있고 깜이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부족한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규제 뭐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요거 스탠스를 절대로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분명히 인텔은 주가로서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솔직히 조금 모호해요. 이때까지는 제가 20불 뭐 이런 언더에서는 제가 그냥 묻지도 말고 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모호한 이제 금액대로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 더 올라가면 더 모호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이제 30불대를 딱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이제 어떤 레인지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요 30달러 올라서기 전까지는 조금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30불 올라가고 이것이 또 다른 레인지의 초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인트를 노려서 저는 더 추매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달러가 늘 들어오는 사람인데 달러가 또 들어올 때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사야 될 시점에 또 달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로 매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매입하는 거야 뭐 좀 이렇게 쉽게 매입이 가능한데, 좀 달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대응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입을 포인트를 잡을 때는 조금 뭐 굵직굵직하게 좀 디테일하게 어제 사고 또 이틀 있다 또 떨어졌다 또 사고 이런 게 조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점도 당연히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잡아서 가는 경우가 좀 큽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참고해서 조금 크게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뭐 길게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길게 잡고 이거를 분할 매수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분할 매수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좀 달러가 여유가 있고 좀 잘 이게 순환율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이게 그때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소량씩 잔잔바리로 사도 되겠죠. 그것도 뭐 하나의 기법이니까 그거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여기서 분석을 마치고 다음 마지막 리비안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도 뭐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찌 보면 거의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트럼프의 완전히 그냥 뭐 오른팔이다 할 정도의 그런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가 아주 압승을 하면서 트럼프가 힘이 세지는데 거기에 완전히 올인한 일론 머스크도 완전히 지금 날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정부의 또 어떤 요직에 또 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사인 리비안, 테슬라 아닌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는 오게 또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같이 두들겨 맞더라도 테슬라 자기들은 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뭔가 정상적인 궤도 위에 아직 올라서지 못한 기업들은 아직 정상 궤도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또 두들겨 맞으면은 완전히 넉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격자를 완전히 그냥 초격차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에도 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그런 단계가 제가 아니라고,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비실비실거리고 뭐 이랬지만 리비안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뭐랬습니까? 리비안 이 기업이 망한다 하면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서로 인수하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폭스바겐이 50억 투자하겠다. 근데 최근에 58억으로 또 그게 또 증가했어요. 투자액이. 그래서 폭등했다가 다시 꼬라박았어요. 이게 지금 폭스바겐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폭스바겐은 자기한테는 현명한 선택이고, 아까 인텔이 곧 미국인 것처럼 폭스바겐은 곧 독일입니다. 그 정도로 큰 기업이고 세계 1위 자동차 내연 완성차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뭐 8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왜냐면 이 폭스바겐이 지금 한 발짝 늦고 방향타 살짝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다른 전기차, 특히나 중국한테 완전히 처발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박에 그래도 그 시간적인 그 어떤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돈을 놓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시 좀 삼성전자가 참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50조를 투자한다 해가지고 iOS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엄청난 그 돈은 차치하더라도, 50조라는 돈은 차치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시간 어쩔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못 해내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요 뭐 50억 달러, 58억 달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58억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리비안의 기술 수준이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정상계도 오히려 폭스바겐이 저렇게 비실비실거리는 다른 전기차 기업들 많거든요. 뭐 루시드나 뭐 이런 뭐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비실비실거리는 업체들 그걸로 인수하면 되지. 뭐 한다고 뭐 리비안에다가 큰 돈 넣겠습니까? 그런 비실비실거리는 기업들에는 그런 플랫폼이나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자기들 그거에 이득이 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술 격차를 단박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리비안이 절실하다. 물론 리비안도 현금 유동성이 절실하고 이것이 서로 맞아가지고 둘이서 합작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서로가 지금 왜냐면 내연차 거의 동무대에서 이제 전기차로의 이제 전환 시대에 전환 과도기. 제가 이 과도기 아까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삼성 SDI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폐업하고 부도나고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이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서로 이해 득실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 해쳐 모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 어디다 나 누구랑 하지? 나 기술이 뒤처진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나 어디 붙어야 되지? 난 돈도 없는데 우왕좌왕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우왕좌왕 하다가 과감한 뭔가 결단이 필요한데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짝지 못 찾고 스스로도 혼자서는 못 하니까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짝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기록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회사도 있었다. 나중에 되면 한 10년 전에 이런 기업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제2의 노키아 꼴하지 안 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폭스바겐 입장에서 말이죠. 리비안은 문제 없어요. 얘네들의 문제는 뭐다? 그냥 돈. 생산 캐파예요. 물론, 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물론 맞긴 맞는데. 제가 뭘 했습니까? 얘네들이 이미 이룩한 것들이, 이제는 쉽사리 미국 정부나 이런 것들이 절대 그냥 무너지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미친놈처럼 치고 들어오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우선주의에 그게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나라 미국 기업, 유망한 미국 기업 뒤지든가 말든가 가만 내비두는 게 그게 맞나? 그 자리에 중국 전기차 들어오고 막 한국 전기차 기어 들어와가지고 막 테슬라, 독고다이로 붙는 게 맞나?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비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주면은 사야 돼. 나 지금 사고 싶어 죽겠어. 제가 그때 9.89달러인가 그때 마지막 그 매수 가격이 그건데 지금 사고 싶어요. 달러가 없어. 달러 지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달러 들어오면 진짜 달러 들어올 때까지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진짜 들어오자마자 바로 살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당장 지금 오늘 내일만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트럼프도 겉으로 보면 도라이 같지만 절대 도라이 아니에요. 도라이 아닙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할 때도 도라이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건요.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정책을 펼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다만 거기에 저변에는 반드시 미국의 이득이 돼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 그게 부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리비안이라는 기업, 인텔이라는 기업이 없어져야지 미국에게 이득인 것인가? 단순하게 그냥 칩 팔아먹고 반도체 팔아먹고 이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미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어떤 첨단 그런 미래 산업 이런 데서는 그냥 단순히 1등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잡고 전 세계의 미래 산업, 전 세계의 전기차 이런 걸 쥐락펴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 테슬라 하나 가지고 한다? 쉽지 않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미 궤도 위에 올라서 있는 리비안을 죽이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 이런 거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전기차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IRA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폭을 줄일 때도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안 가고 좀 한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페널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는 편입니다. 말만 세게 할 뿐이지 실제로 트럼프가 과거에도 그런 적은 없다. 보세요. 뭐 트럼프 김정은 둘이 만나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마치 막 말로는 막 뭐 북한 뭐 미사일 쏴서 다 죽일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냐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 저변. 그래서 좀 리비안도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정말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 강력 매수 추천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영상 보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